그 추웠던 겨울,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 아들과 저는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보다 못하게 지내게 된 건 그날 그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강진호입니다. 40년간 버스를 운전했었죠? 은퇴 후에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혹한이라고 뉴스에서 난리였죠.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이 얼음장 같았어요. 이상하다. 보일러가 아예 꺼져 있었어요.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소용없었죠. 수리기사를 불러봤지만 부품이 없다고 했어요. 이 추위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죠. 단칸방이라 금세 얼어붙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만큼은 애들 집에 가서 하루만 신세를 져야겠다. 평생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날씨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10년도 넘은 코트였지만 제가 가진 가장 따뜻한 옷이었죠. 작은 여행 가방에 속옷 몇 벌과 세면 도구를 챙겼어요.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칼처럼 매서웠어요. 눈발이 세차게 날리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손가락 끝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추웠죠. 아들 문호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하룻밤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말이에요. 문호는 대기업에서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죠.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제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고급 아파트였죠. 경비원이 인사까지 해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어요. 문호 집 앞에 서니 긴장됐어요. 혹시 폐가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추위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했죠. 딩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지연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님? 응, 지연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지연의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마치 반갑지 않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거실에서 문호가 나왔어요.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응, 문호야.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너무 추워서 왔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기뻐하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죠. 오히려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 말이에요. 문호의 집 문턱에서 느낀 차가움은 밖의 추위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읽힌 거부감이 제 가슴을 얼려버렸거든요. 현관에서 서성이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저희도 너무 바빠요. 문호가 말을 꺼냈을 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차가웠죠. 집이 복잡해서 모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시기 힘들다니 하룻밤도 안 된다는 뜻이었죠. 지연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지금 손님들 오기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조용해야 해요. 핑계 같은 말들이 이어졌어요. 모두 저를 거부하는 이유들이었죠.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괜한 짓 했구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문호야.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아버지.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다음에라는 말이 더 서글펐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다음에 말이에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겨졌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4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뭔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눈발이 더 거세졌더라고요.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방금 전 아들 집의 따뜻함이 그리워졌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추운 건 마음이었어요. 아들에게 거부당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과거가 떠올랐어요. 문호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빠, 축구화 사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좋은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문호만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때 저는 돈이 없었어요. 버스 운전기사 월급으로는 비싼 축구화를 사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칠간 야간 근무를 더해서 돈을 모았죠. 아빠가 꼭 사줄게. 그리고 정말로 축구화를 사줬어요. 문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문호의 환한 웃음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저를 외면하고 있었죠. 눈속을 걸으면서 자꾸 과거가 떠올랐어요. 문호를 위해 했던 일들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를 대기 위해 주말에도 일했어요.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서는 빚까지 졌죠. 모든 게 문호를 위해서였어요. 제 꿈은 포기하고 아들의 꿈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얼어 있었어요. 손가락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더 추운 건 마음이었어요. 아들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렸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미리 전화를 했어야 했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버스가 와서 탔어요. 따뜻한 차 안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추웠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집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딸 서연이 생각났어요. 혹시 서연이는 다를까?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걸으며 제 마음도 함께 얼어갔습니다. 첫째에게 거부당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아니면 폐가 되는 존재인가? 길을 걸으면서 자책했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문호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는 저를 그렇게 따랐는데 말이에요. 아빠, 같이 축구해요. 주말이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피곤해도 항상 함께 놀아줬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 말을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문호가 성공하면서부터인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부터인가?
눈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옷깃을 세워도 바람이 목을 파고들었죠. 사람들은 모두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밖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저만 갈 곳이 없어서 눈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녹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 조금 나아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들의 냉대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집이 복잡해서 모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집이 복잡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귀찮게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았어요. 커피숍 창밖으로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서 추위에 떨며 밤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딸 서연이가 떠올랐어요.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애교가 많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런 말을 자주 하던 아이였죠. 혹시 서연이는 다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문호도 어릴 때는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닐까? 서연이도 마찬가지일까? 그래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숍을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죠. 서연이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지하철 안은 따뜻했어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서연이에 대해 생각했어요. 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던 아이였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이었죠. 분명히 서연이는 문호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믿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서연이 집으로 향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사는 동네는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아담한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것 같았죠.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서연이도 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죠. 서연이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딸만큼은 다를 거라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 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왔어요. 손자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적어도 아이들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죠.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더니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나타났죠. 아빠? 서연이의 표정도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것 같았죠. 응, 서연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아빠, 무슨 일이세요? 문호 때와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당황스러운 표정도 말이에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너무 추워서 왔어? 솔직하게 사정을 말했어요. 딸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곤란해하는 기색이었죠. 아빠, 지금 집이 좀... 말을 머뭇거리는 모습이 불안했어요. 혹시 저를 거부하려는 건 아닐까? 애들 학원 방학이라 집이 난장판이에요. 아빠까지 오시면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거부였어요. 문호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저를 외면하다니.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서연아. 갑자기 와서 아빠,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똑같은 말이었어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다음에? 손자들이 안에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아이들만은 저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막아섰죠. 얘들아, 할아버지는 바쁘셔. 다음에 다시 오실 거야.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망했죠. 그럼 이만 가볼게. 네, 아빠.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어요. 다시 저는 차가운 밖에 혼자 남겨졌죠.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도 딸도 모두 저를 거부했거든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도 더 차가워졌죠.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외로운 존재인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원하지 않는다니. 이런 기분이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버스 운전을 그만둘 때보다 더 허전했죠? 그때는 적어도 가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였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렸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얼어 죽더라도 말이에요. 버스에 올라타니 승객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걸까? 성공한 후부터인가? 결혼한 후부터인가? 아니면 제가 늙어서인가?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 것 같았어요. 늙은 부모는 짐이 되는 존재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어요. 눈이 신발 속까지 들어왔죠.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더 절망적이었어요. 밖보다 더 추웠거든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난방이 전혀 안 됐어요. 숨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죠.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거부했으니까요. 이불을 여러 장 꺼내서 몸에 둘둘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추웠죠. 이렇게 외롭고 차가운 밤을 보낸 건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찬 방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을 때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기도 끊어져 있었어요. 요금을 못 낸 게 아니라 전선이 얼어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냉장고마저 멈춰 있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얼음 창고가 된 거였어요. 이불을 몇 장이고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거부당한 충격 때문이기도 했죠. 어둠 속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달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여보, 나 이렇게까지 외롭고 추울 줄은 몰랐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내가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죠.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집안이 밖과 다름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어요.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추위도 추위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40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문호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서연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
자식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추위 때문에 자주 깼죠? 꿈에서도 추위와 외로움이 따라왔어요. 악몽 같은 밤이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집 안은 여전히 추웠어요. 해가 떠도 난방이 안 되니까 소용없었죠? 물도 얼어서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정말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막막했어요. 다시 자식들에게 연락해 볼까? 하지만 어제 일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또 거부할 거였어요. 핑계를 대며 저를 외면할 거였죠. 그때 오래된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누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평소에는 거의 울리지 않던 핸드폰이었어요. 스팸 문자나 광고 전화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내의 오랜 친구 명자 씨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진호 씨, 그때 사두었던 주식 기억나세요? 주식이라니? 무슨 주식을 말하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자 씨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추위에 떨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그게 지금 대기업 인수 소식에 폭등했어요. 폭등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명자 씨가 말하는 숫자를 듣고는 정말 놀랐어요. 500억 원이라니. 이게 꿈인가 생각했어요. 어제까지 얼어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던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던 노인이 하루아침에 500억 원의 부자가 된 거였어요. 진호 씨 제대로 들으셨어요? 명자 씨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500억이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정확히는 510억 원이에요. 숫자를 다시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주식이죠? 사실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아내가 몇십만 원 투자한 게 전부였거든요. 아, 기억 안 나세요?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IT 회사 주식을 사두셨잖아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말했던 게 있었죠? 여보, 혹시 모르니까 작은 회사 주식을 좀 사뒀어. 괜한 걱정 말고 치료나 받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몇십만 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대기업에 인수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1000배 넘게 올랐다고요. 1000배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네, 증권회사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진호 씨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제 명의로 사둔 거였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럼 지금 당장 팔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며칠 더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추위에 떨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집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야 했죠. 증권회사에 연락해서 절반 정도만 팔기로 했어요. 250억 원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며칠 후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요. 진짜 들어와 있더라고요. 평생 버스 운전으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꿈만 같았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호와 서연이가 보여준 냉대가 떠올랐어요. 어젯밤의 그 차가운 거부감 말이에요. 만약 제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자식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죠. 먼저 보일러부터 고쳤어요. 새 보일러로 교체했죠. 집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전기도 복구하고 음식도 사왔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자식들에게 주면 좋아할까? 하지만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는 다 쓸 수도 없는 큰 돈이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기로 한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을 노인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노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세우기로 했어요. 한파 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익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자식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익명의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재단을 설립했어요. 한파 쉼터 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어떤 규모로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크게 하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을 테니까. 2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어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남겨뒀죠. 첫 번째 한파 쉼터를 우리 동네에 만들었어요. 저처럼 추위에 떨고 있을 노인들을 위해서였어요. 쉼터는 24시간 운영했어요. 언제든지 와서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무료 식사도 제공했어요. 따뜻한 국물과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었죠. 침대도 준비했어요. 집에 난방이 안 되는 노인들이 하룻밤 지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의료진도 상주시켰어요. 건강이 안 좋은 노인들을 위해서였죠. 첫날부터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감사 인사를 하는 노인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죠. 정체불명의 기부자가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파 쉼터 덕분에 많은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도 감사 인사를 보냈어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익명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파 쉼터가 성공하자 다른 지역에도 만들었어요. 전국에 10개의 쉼터를 운영했죠.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이용했어요. 모두 저처럼 외롭고 춥던 분들이었죠. 특히 가족에게 외면당한 노인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와 똑같은 처지였거든요. 여기서만큼은 외롭지 않으시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언론에서는 기부자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워낙 조심했거든요.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어요.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문호와 서연이도 뉴스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기부자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가난한 은퇴 기사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보일러는 고쳐졌어요? 응, 고쳤어. 짧은 대화였어요. 만나자는 말은 없었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한파 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노인들을 만났어요. 각자 사연이 있었죠.
어떤 분은 자식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서 연락도 어려웠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과 갈등이 있어서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이었죠. 그분들을 위해 일하는 게 제 새로운 삶이 됐어요. 돈보다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결국 언론이 제가 그 기부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어떤 기자가 재단 설립 과정을 추적하다가 제 이름을 발견한 거였어요. 정말 끈질긴 취재였죠. 전직 버스 기사 강진호 씨가 500억 원 기부의 주인공.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됐죠. 그날 오후부터 문호와 서연이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녁에 직접 찾아왔어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버지, 문호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뭐가?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신문에 나온 기사 말이에요. 아버지가 500억 원을 기부했다는 거. 아, 그거? 맞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가 따져 물었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이죠. 그 돈은 결국 가족 돈 아닙니까? 문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때 저는 웃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가족 돈이라고? 네, 맞아요. 아버지 돈은 저희 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럼 묻고 싶은데 가족이었으면 얼어 죽을 뻔한 날 내치지 않았겠지? 둘 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아버지, 진짜 죽을 뻔했어? 하지만 너희는 집이 복잡하다고 바쁘다고 거부했지.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돈은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한 거니까.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건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야.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혼자 있었는지. 아버지,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아.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대신 세상에 온기를 남기고 갈 거야.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게 내가 선택한 복수야.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돈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다음 날부터 한파 쉼터를 더 확장했어요. 전국에 20개까지 늘렸죠. 노인 무료 급식소도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죠. 노인 상담센터도 운영했어요. 가족에게 외면당한 노인들을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수천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모두 저처럼 외로웠던 분들이었죠. 지역사회도 크게 변했어요. 노인들을 돌보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젊은이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문호와 서연이도 가끔 쉼터에 봉사하러 왔어요. 하지만 저와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관계가 됐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니까요. 제 남은 인생은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외로운 노인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제 나름의 방법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복수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은 끝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